30번하고 33번까지 시가 두 개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건 여승이라는 백석 선생의 시고 두 번째는 가잼이라는 문태준 시인의 시인데 먼저 가에 나온 여승이라는 시를 지은 백석 선생은 그 백석 선생의 시를 읽어보면 그냥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많이 드는 시를 써. 그래서 서사라는 게 뭐냐면 사건이거든. 이것도 여승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보면 원래 선생님이 봤을 때는 시간수소라면 2연이 첫 번째고 3연이 두 번째고 4연이 세 번째고 1연이 네 번째. 그래서 4, 1, 2, 3 시간수 순서대로 배열한다면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수소가 아니라 역전적으로 배치했겠지. 1연이 사실은 가장 최근이고 2연이 가장 과거야. 알았니? 그래서 과거에 만났던 여인을 다시 만난 거야. 화자가. 그러니까 소설로 말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인공은 여승이고 나는 관찰자야. 알았니? 근데 여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백석 선생이 1900년대 식민지 시대 시인이었기 때문에 여승이 된 여인의 아주 한많은 삶은 주권을 상실한 조선인의 모습이 함께 투영되어 있는 시라고 보면 되겠어.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순서를 본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이걸 있잖아. 4, 1, 2, 3이라고 선생님은 얘기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 4, 1, 2, 3이 아니라 3연이 1이 될 수도 있다. 자, 해석에 따라 좀 다른데 3연이 1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한 것대로 그냥 가자. 자, 헷갈리니까 자, 2연부터 볼까? 2연 2연 봐봐. 처음에 만난 거야.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전판은 금광을 말해. 금광 알지? 금캐는 금광.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때 조선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금광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 근데 그게 어디야? 구체적 지명이 나왔네. 평안도래. 나는 파리한 나는 화자 나왔고 화자가 직접 등장한다. 그리고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 샀다. 파리하다. 힘이 없다. 뭐 핏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야. 창백하다. 뭘 샀대? 옥수수를 샀대. 그럼 내가 여인한테 옥수수를 산 거야. 아마 처음 만남일 수도 있어. 옥수수를 왜 팔았을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유는 3연에 나온다. 화자인 내가 여인을 처음 만난 건 평안도 금전판에서 옥수수를 산 거야.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딸이며, 자,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학대인데, 그런 어떤, 아이들을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중에 보면, 사면에서 보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거야. 이건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차게 울었대. 청각도 나오지만, 청각을 차닥을 했으니까, 이건 촉각으로 바꾼 거네. 그지? 그러면 공감각적 심상이 등장한다. 어디에? 가을밤. 자, 울음이 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공감각적 심상이야. 자, 화자인 내가 여인을 처음 만난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시간차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옥수수 장사를 한 이유가 먹고 살려고 했다면 여기 지금 사면에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얘가 먼저라는 거지. 그치? 남편이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옥수수 장사를 한 거야. 이렇게 보면 사면이 1이고 그 다음에 2연이 두 번째고 4연이 세 번째고 1연이 네 번째다. 이렇게 4, 1, 2, 1, 3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요 부분 섣불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린 지 10년이 갔다. 그러니까 옥수수를 팔던 것이 10년 동안 기다리는 중간에 팔았느냐 10년이 지난 다음에 팔았느냐 그건 알 수 없으니까 4, 2, 1, 3도 되고 4, 1, 2, 3도 되고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그런 시간차에 관련된 문제는 안 낼 거야.
자,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자, 아이를 왜 뜨는지 알겠지? 남편이 섣불, 저 들판의 벌처럼 나갔단 말이야.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나갔어. 10년이 갔대. 자, 요걸 일제강점기로 하면 조선인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어디 취업할 수도 있겠지? 끌려갈 수도 있겠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아내와 자식은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여기 나온 여인이 옥수수를 팔았던 거네. 한많은 여인의 일생이 느껴져.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자, 상징적 표현이다. 도라지꽃 뭔데? 이건 죽음, 우울, 허무, 신비, 보라색이잖아. 그지? 여기선 죽음이고요. 문학적으로 돌무덤으로 갔다는 죽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여인한테 유일하고 절대적인 희망은 뭘까? 아이잖아, 아이. 딸아이. 근데 딸아이가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러면 이 여인한테는 희망은 전혀 없는 거야. 알았니? 자, 화자는 지금 여인의 기구한 삶을 얘기했는데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게 이제 절제된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감정을 좀 자제시켰어. 그래서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한 부분, 그러면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알았지? 자, 표현법은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이연의 가을밤 같이, 이런 건 직유법이니까 너무 쉬워서 빼놨어. 자, 남편은 나간 지 10년, 딸아이랑, 유일한 희망이 딸아이랑 사는데 딸아이는 돌무덤으로 갔어. 그러면 여인한테는 이제 삶의 의미가 없겠지. 자, 사연으로 갈게. 산꽁도 설게 울은. 자, 산꽁이 왜 설게 울까? 그렇게 서럽게 울 이유가 없어. 그냥 산꽁은 우는 거지. 소리 내는 거지. 서럽다라는 건 누구의 감정일까? 여인의 감정이야. 여인의 감정을 산꽁한테 집어넣네?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되고, 산꽁은 감정이입의 대상. 이렇게 얘기하면 돼. 감정이입의 대상. 설교는 슬픈 날이었다. 무슨 날인지 알아? 여인이 스님이 되는 날이야. 스님은 뭐야? 종교적으로 귀의하는 거지. 이생의 속세의 미련을 다 버리고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된다는 얘기야. 바로 그 날이야. 그러니까 여인한테는 어쨌거나 슬픈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화자인 내 입장에서도 보면 여인이 잘 살았으면 좋은데 잘 살지 못하고 마음속에 맺힌 결국은 종교를 통해서 종교로 귀의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을 거야. 그것도 산절의 마당 귀퉁이에서, 가운데도 아니고 저 마당의 저 구석탱이에서 여인의 머리카락이고요. 눈물방울과 같이 여인은 아마 머리 깎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 뚝뚝 떨어지는 눈물과 함께 머리카락도 함께 떨어졌다. 하강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야. 아래로 떨어지면 하강이란 말이야. 결국 남편과 자식, 속세의 어떤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여인은 결국 종교에 귀한 거고, 사연에서 눈물방울과 함께 머리카락이 떨어진 날이었다. 여인이 여승이 된 날이었다. 다시 그러면 일연으로 올게. 시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 자, 다시 만난 거야. 여기 평안도 금전판에서 옥수수 샀을 때 만나고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여승을. 근데 스님이 되어 있는 거야. 여승은 합장을 하고, 이건 불교식 인사잖아. 그럼 절을 했다. 여승이 주인공이라면 나는 관찰자다. 여승을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이야. 가지치 냄새가 났다. 가지치 냄새. 스님들이 많이 드시는 동물을 안 드시니까, 육식 아니니까, 육식을 금하시니까 가지치는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많이 먹는 반찬이야. 알았니? 그러면 가지치 냄새가 나는 건 스님 냄새가 났다는 얘기겠지. 그지? 스님의 냄새가 났다. 그런 얘기야. 제법 스님 같아. 라는 뜻이겠지. 쓸쓸한 낯이 옛날처럼 늙었다. 스님이 됐으면, 종교적으로 귀했으면 옛날에 그 한많은 삶을 좀 잊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얼굴빛에서는 옛날같이 늙었단 말이야. 쓸쓸함이 묻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화자는 불경처럼 직위법이고 서러워졌다. 서러움을 느꼈다. 누구한테? 여인한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딸아이 절대적인 희망까지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스님이 되면 좀 마음의 평화를 좀 얻고 얼굴이 참 좋아 보여야 되는데 쓸쓸한 빛이 여전히 묻어 있는 거야. 그걸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서러움이 함께 느껴졌다라는 얘기고, 여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느껴진 거야. 연민. 아유, 안 됐다. 스님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한 많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알겠지? 자, 시간적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이렇게 하자. 남편이 떠나간 게 첫 번째고, 여인하고 딸은 남편을 찾아 나섰어. 돌아다니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옥수수를 팔게 되겠지, 그지? 근데 우연히 그 평안도 금전판에서 화자가 옥수수를 산 거야. 그러니까 사면에서 이연, 딸이 죽었어. 다시 사면. 그리고 나서 여인은 여승이 돼서 사연, 그런 여승이 된 여승을 내 화자가 다시 만난 게 일연이란 말이야.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정확하게 두 개를 합친 거야, 선생님이. 연으로 나는 게 아니라 사면이었다가 이연이었다가 사면이었다가 다시 사연이었다가 일연으로 간다. 좀 세분화시키니까 정확하게 될 수 있어. 첫 번째는 무조건 남편이 떠난 거야. 알겠지? 남편이 떠난 거야. 여기까지가 여승의 내용이야. 여승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여승이란 시는 서사적이다라고 하면 맞는 거야. 그리고 여인의 삶을 보면 화자도 그렇지만 우리도 독자도 마찬가지고 애상적인 느낌이 난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서사적이다. 서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 사건 중심이야. 마치 소설처럼. 두 번째, 애상적이다. 슬프지요? 애상적이라는 거야. 시의 연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이건 역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역행적 구성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여인의 한 일생, 스님이 되기까지의 여인의 일생을 이야기한 건데, 주제는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다. 비극적인 삶. 그리고 서러움은 누가 느낀 거야? 내가 느낀 거지. 화자의 서러움. 이게 주제라고 보면 돼. 알았지? 주제는 여인의 비극적인 삶, 그리고 화자의 서러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가재미로 넘어가겠어. 가재미. 자, 나로 볼게. 나. 자, 나는 가재미인데, 우리가 가재미 하면 또 우리 지금 가재미의 모양에 주목해야 되겠지. 가재미는 눈이 몰려있지, 그지? 한쪽에 눈이 몰려있지. 여기 사실은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시고, 자, 화자는 그런 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어머니하고 같은 어떤 동병상련, 어머니의 힘겨운 암투병, 그걸 갖다가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거는 위에 가시하고 다르게 시간적 흐름이야. 시간적 흐름. 시간 순서. 시간적 흐름이다. 시간 순서대로 갔어.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감정 표현을 했으니까 서정적이라고 얘기해야 돼. 당연히 어머니의 암투병을 보면서 슬프겠지. 위에 시에 나온 여승하고 똑같은 점은 애상적이라는 거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암투병하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식의 심정, 슬프겠지. 독자도 물론 슬픈 거야. 근데 절대적으로 절제된 거야. 절제가 뭐야? 감정,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절제란 말이야. 담담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담담함. 어조가 담담하다. 절대로 엉엉 울지 않아요. 슬프지 않다. 슬프지 않다가 아니라 슬픈 걸 드러내지 않는다.
이게 가재미의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 시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가재미. 김천 의료원 6인실 302호. 뭐 당연히 입원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지, 그지? 입원실이 바로 그거고. 그러면 선생님 김천이란 단어가 나왔잖아, 그지? 구체적이네요. 네, 맞아요. 저쪽에 여승에서 평안도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돼. 여승에서는 평안도 어느 금전판, 여기는 김천의료원이라고 나온 거야. 자, 김천의료원 까먹지 말고 6인실 302호. 이건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니까 현실적 공간, 현실성이 강화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그지? 김천의료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암투병 구체적으로 나왔어. 그녀가 누워있다. 자, 이거 어차피 문제 풀려면 어쩔 수 없어. 그녀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밑에 화자가 나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역시 이것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보면 돼. 뭐 소설이라면 1인칭 관찰자다. 누가, 내가, 누구를, 그녀를. 그런데 둘의 관계는 모자지간이야. 모자지간.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고, 그런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온 나는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비유적 표현 위에서 말한 거 가을밤처럼 뭐 이런 거 가을밤같이 뭐 비유적 표현 똑같아.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하자 직접 나왔고요. 그녀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나란히에 주목하면 똑같이 누웠단 말이야. 어머니는 암투병이니까 당연히 누워야지. 그런데 화자인 나는 왜 옆에 똑같이 나란히 누웠을까? 이게 바로 어머니를 이해하는 어떤 위로라고 할 수도 있고 연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아니면 교감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똑같이 누워있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투병 했는데 머리가 다 빠져. 그랬더니 아내가 머리가 다 빠지니까 남편이 머리 깎아버려. 이게 교감이야. 알았니? 그거하고 같은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자, 위로와 연민의 감정 또 교감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화자는 어머니 옆에 그녀 옆에 누운 거야.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는다. 앞에 가재미는 아마 아들일 거고 뒤에 가재미는 엄마겠지, 그지? 그랬더니 그녀 어머니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쏟아낸다 그랬을까? 현재형을 썼어. 현재형.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올마 붙는 야윈 그녀가 운다. 자, 선생님 봐봐. 가재미가 눈이 두 개 있는데요. 몰려있다 그랬잖아.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올마간대. 올마 붙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에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 죽음의 문턱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올마 붙는 야윈 그녀가 운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가재미의 눈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파랑이 이게 바다에 물결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어머니는 지금 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죽을 것 같아.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지? 이런 걸 떠올린 거야. 힘든 거. 파랑 같은 나날이라고 했는데 밑에 나와 어떻게 살았냐면 좌우를 흔들며 살던 좌우를 흔든데 안정 불안정? 불안정이겠지. 그지? 좌우를 흔들며 그녀의 물속의 삶. 물속의 삶. 자, 가재미가 물속에서 살면 생활에 터전잖아. 이때는 건강한 삶을 말하는 거겠지. 가재미가 물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건강한 삶을 의미한다. 자, 좌우로 흔들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안정되지 않지만 열심히 살았던 어머니의 모습, 물속의 삶, 건강한 삶을 의미한다. 나는 떠올린다. 우리 어머니 힘들었는데 열심히 살았지. 그걸 떠올린단 말이야.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도달하는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이건 뭐 어머니의 삶 속에 있는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녀의 오솔길이며, 오솔길은 뭐 좁은 길이라고 할게. 뭐 큰 길도 있지만 좁은 길도 있고,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 우리가 오솔길을 걷다 보면 뻐꾸기 소리도 있잖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과정이 있는데 또 거기서 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그녀의 파랑 같은 나날 중에 하나라고 보겠지, 그지? 그 다음에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이거 어머니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 먹을 거 없으니까 국수를 삶던 저녁이 있었어. 그걸 본 거지, 화자는. 흑담조차 없었던, 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거야. 담이 없다는 건. 그녀는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누대라는 게 이게 여러 세대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세대가 뭐야? 제너레이션을 말하는 거야. 여러,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걸 떠올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부터 가난했을 가능성이 크거든.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가 찢어진다. 가랑이가 찢어져. 왜 그럼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질까? 이거는 점점 말라가는 거잖아. 뭐 하고 있는데? 암투병하고 있으니까 암 치료하겠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점점 야위어 간다라는 얘기를 두 다리가 멀어지고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야. 두 다리는 점점 멀어지고 서서히 점점 멀어지고 가랑이는 찢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가랑이는 찢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이거 역시 비유적 표현, 나뭇가지처럼 폭설이 내리면 눈이 쌓이고 나뭇가지는 부러지겠지. 어머니가 부러질 것 같아. 암투병 때문에, 치료 때문에 서서히 말라가고 다리는 점점 멀어져가고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야. 등뼈는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의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등뼈를 구부정했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여기 지금 등뼈가 구부정했던 그 겨울이라서 그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게.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암투병하기 전에 암의 고통에 있어서 점점 말라가던 암으로 쇠락해지는 그녀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역시 비유적 표현이고, 점점 거칠어 간다. 뭐 말뜻은 숨소리가 거칠어 간다는 뜻이야. 죽음에 임박했네, 그지? 거칠은 숨소리.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걸 안다. 죽음 바깥. 그러면 이건 살아있는 삶이잖아. 그러면 더 이상 삶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니?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인식이야, 인식.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가는 건 뭐라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거니까 죽음에 임박했다, 그런 얘기고, 가까이 갔다는 뜻이야. 죽음이 거의 가까워졌어. 그걸 알고 있어, 화자는.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는, 어디서 나왔는데 좌우를 흔들며 열심히 살았던 그녀의 삶, 건강했던 그녀의 삶, 가재미가 물속에 헤엄치는 것처럼 그녀의 물속의 삶에 나란히 눕는다. 결국은 이 나란히가 포인트인데, 나란히는 교감이라고 해야 되겠지. 교감, 공감이라고 해도 되고, 교감과 공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 산소호흡기를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그래서 물이 적셔준다는 얘기는, 봐봐,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에, 내가 말라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들이마신 물을 그녀가 나에게 적셔줘. 돌아가실 때까지 뭔가 줬나 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같아지는 거잖아. 만약에 가잼이라면 물을 적셔주면 더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그런 해석도 되고요. 물을 적셨다는 건, 같이 물을 적셨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공감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가재민 시도 읽어보면 슬픈 거잖아. 어머니의 암투병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니까. 자, 그럼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
이 정리를 잘 공부하면 문제에 다 등장할 거야. 어? 자,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돼. 자, 가재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다.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떠올린다.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면 현장감이 느껴지지. 현장감이라는 게 뭐야? 사실감, 사실성, 사실감. 자, 사실감이라고 한다면 아까 김천 의료원이 구체적으로 나왔잖아. 이것도 사실감이고 현장감이 느껴지게 해주는 거야. 현장감, 김천 의료원, 사실감, 김천 의료원, 뭐 302호 이런 것까지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현장감을 느끼는 이유가 실제로 있는 현실의 공간이잖아. 현실의 공간이 등장한다. 자, 그 다음에 가재미 세 번째, 참신한 비유. 참신한 비유. 비유는 몇 개 안 나오니까 찾아보면 돼. 예를 들면 아까 느릅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다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 가니까 또 뭐뭐처럼이다. 가자미처럼 눕는다. 뭐 이런 거 잘 안 쓰는 비유적 표현이 나온다. 어? 이것도 특징이고 마지막 특징은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이 누군데? 그녀, 어머니야. 화자, 시적 대상과 화자. 두 개의 교감이라고 그러죠. 교감. 교감하고 있어. 물론 시적 대상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요. 죽음을 앞둔 시적 대상과 화자는 교감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위로하고 있다. 이게 내용이면서 특징이다. 뭐 여기 뭐 예상적이다 이런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가하고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가는 역순행적이라면 나는 시간의 흐름이니까 순행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둘 다 애상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가는 서사적이지만 얘는 서정적이다. 감정 위주가 된다는 거. 이런 거 조심하면 돼. 알았니? 그 다음에 감정이입의 대상이 나온 거는 가고, 감정이입의 대상물은 산꽁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인의 딸의 죽음을 상징하는 건 도라지꽃이고 돌무덤에 갔다라고 나와. 가지치는 스님의 어떤 냄새, 탈속, 속세에서 벗어난 스님의 모습을 후각적 이미지로 살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30번. 가와 나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면 이걸 다 할 수 있다니까. 30번. 공통점. 자연물의 감정이 이거는 가만 해당되는 거지. 산꽁이니까. 산꽁. 가만 해당된다. 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둘 다 나왔어. 이거 정답이 2번이네. 뭐뭐처럼 이게 나왔기 때문에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가을밤처럼 차게 울었다. 이 말은 여인의 안쓰러운 삶을 촉각적으로 얘기한 거고, 가을밤처럼 밑에 보면 느릅나무처럼 거칠었다. 이런 것도 죽음에 임박했음을 알리는 거야. 상황을 얘기한다. 맞았어. 3번 현재 시제. 이건 나만 해당되는 거고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해서 여기는 지금 둘 다 하강에 가깝지, 그지? 상승, 눈물방울, 머리카락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하강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다음에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하고 의태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시에서 의성어, 의태어를 찾아보면 되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아니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A하고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자, 위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 A가 뭔지, B가 뭔지. A는, A,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안 되겠다. A의 나는 화자고요. 그녀를 바라보는 관찰자야. 나는 역시 B는 나고요. 그녀 암투병하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이 B야. 둘 다 관찰자지. 1번 A는 자신과 시적 대상의 삶을 비교한다. 전혀 아니고요. 왜냐면 관찰에 치중하고 있어. 뭘 비교해? 비교하는 거 없지. 자, 2번 A는 시적 대상으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2번 같은 경우 31번에 2번
맞는 거지. 알았어? 뭐가 맞아? 뭐가 맞냐고. 관점이 변하고 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서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라고 하는 게 시적 대상을 그렇지.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관찰이네 이것도. 그러면 둘 다 관찰이니까 그냥 개입할 수 없다. 개입할 수 없다가 뭐야? 그녀의 삶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바라만 보는 거야. 삶을 바라만 보는 거야. 그리고 가에서는 관찰자 입장에서 참 서글프다라는 감정을 얘기했지 관점이 변한 건 아니네. 자, 이거 틀렸죠. 3번. B는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자, 삶의 모습이 추구하는 것을 드러내는 건 찾을 수가 없는데. 가도 그렇고 나 같은 경우는 시적 대상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 즉 나도 그녀처럼 살아야지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추구한다는 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B는 시적 대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경험. 정답이네. 자, 같이 나란히 놓았다는 거. 연민의 감정, 위로의 감정, 공감의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정서적 교감 맞지요. 그 다음에 5번. A와 B 모두 시상전개를 나타내면서 시적 대상과 하나 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이거는 B만 해당되고요. A는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관찰한다니까 그냥. 알았니? 그 다음에 하나 되려는 의지. 자, 이것도 B도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 되면 뭐 같이 따라 죽을 거야? 그건 아니지. 그냥 힘들겠다. 옛날에 어렵게 살았다. 뭐 점점 죽음이 다가온다. 뭐 이런 정도의 공감과 교감, 위로는 되겠어. 하지만 뭐 시적 대상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녀와 더불어 죽겠다는 건 아니지. 그지? 이것도 그래서 틀렸단 말이야. 정답은 그래서 4번만 정확한 해석이야. 자, 그러면 32번 가볼까?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거래. 자, 맨날 나오지만 보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보기에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답이 아니야. 알았어? 자, 여승 보기 봐봐. 여승은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요 이제 현실 반영론으로 하면 일제강점기고, 농촌 공동체가 몰락하는데 남편이 나갔지요, 아내가 따라갔지요, 아이가 죽었지요, 스님이 됐어. 그러면 그 농촌의 구성원이 없어진 거잖아, 그지? 그게 몰락이라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왔다는 그 마을은 끝난 거잖아. 가족 공동체, 여기 여인의 삶을 보면 남편과 딸 파괴되는 당대 현실을 그리고 있다. 이 현실 반영론이야. 이 작품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집을 떠나 지하비를 찾아 금전판을 떠돌다가 어린 딸마저 잃고 여승이 되어버린 한 여인의 기구한 삶, 기구한 인생을 4연 12의 짧은 구성으로 밀도 있게 보여준다. 또한 이 시의 시상은 시간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시간의 순서를 재구성했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현실 반영론과 시상 전개에 관한 질문이야. 1번. 자, 봅시다. 농촌 공동체의 몰락 밑줄 치고 회복하기 위한 행위. 틀렸잖아, 벌써. 가에는 농촌 공동체의 몰락까지만 얘기했지 회복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럼 가를 통한 해석이 아니지요. 정답 1번 틀렸어. 2번. 밑에 거 봐봐. 가난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의 파괴 나오지요. 보기에 둘째 줄에 나와. 자, 그러면 가족 공동체의 파괴가 뭔데? 섣벌같이 들판의 벌처럼 나간 지압이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 그럼 남편이 없는 거잖아. 구성원이 빠진 거고. 나중에 딸은 죽고. 이게 바로 가족 공동체의 파괴야. 남편이 없어진 거니까. 이게 보기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를 통한 감상이고. 3번. 어린 딸마저 잃었대. 여인의 기구한 삶. 위에서 찾아봐. 여인의 기구한 삶. 나오지요. 밑에서 넷째 줄. 여인의 기구한 삶. 기구한 인생. 그러니까 보기를 통한 감상이 맞는 거야. 그러면 앞에 볼까? 어린 딸이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죽었다는 얘기잖아. 남편을 찾아 떠돌다가 딸아이마저 죽었다. 그런 얘기야. 맞는 해석이고. 4번. 여인은 현실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여승이 된 날로 볼 수 있군. 즉 아까 선생님이 했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가 떨어진 날 여승이 된 거고 그 절의 마당 귀퉁이에서
머리카락을 깎았다는 건 스님 비구니가 됐다는 거지. 맞고요. 위에 보면 그럼 복이 어디 있는데요? 여승이 되어버린 넷째 줄, 다섯째 줄. 요게 복에 대한 해석이야. 5번. 끝에 봐봐. 이연에서 사연의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거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구성하면 이련이 현재가 되겠고 역순행적을 설명하고 있네. 이게 바로 시간적 순서의 재구성 밑에 복이 밑에서 둘째 줄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한 거라고. 정답은 1번이고 회복이란 단어 때문에 틀렸다. 알겠지? 자, 마지막 33번 봐봐. 기역부터 미음까지야. 미음. 기역부터 미음까지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생님이 기역부터 확인해 볼게. 기역.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라는 말. 누워있다 그랬어. 가재미처럼 누워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기역이 병상에 누워 투병하는 그녀의 모습을 납작한 가재미를 떠올리고 있다. 가재미처럼 누워있다 그랬으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맞았지요. 그지? 2번 니은. 니은은 나는 여인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아까 위로와 연민, 공감이라 했지? 이것도 맞았네. 디귿. 디귿은 기역, 니은, 디귿.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저 조상 때부터 힘들게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드러나는 부분이지. 이것도 맞았네. 4번 리을.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처럼 거칠다. 점점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다. 맞았네. 미음. 나는 그녀가 죽음의 바깥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녀의 체험적인 태도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나의 인식이지. 나의 인식. 이제 그녀가 암투병 끝이고 점점 죽음에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화자가 지금 그녀에 대해서 인식한 거야. 알았지? 그녀가 인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5번이 잘못됐네. 그녀의 체념적 태도가 아니라 내가 그녀를 보고 그녀가 그랬을 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지. 5번이 틀렸네. 알았지? 자, 문학은 항상 해석, 접근을 잘해야 돼. 상황을 떠올리고 정서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형식이 공통점이 뭔지.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온 그 문제는 가나의 공통점 있잖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 혹은 가와 나의 공통점. 이 문제는 원래 그냥 전통적인 문제니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2019년 6월 모의고사 C파트 나온 문제를 정리했어. 알겠지?